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이 조선 왕조의 가장 이제 조선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사건인 임진왜란에 대해서 수업을 할 텐데요. 임진왜란과 관련된 수업을 하기 전에 조선의 기본 외교 원칙이었던 사대와 교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정명가도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수군과 의병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전쟁의 결과로 어떤 게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트로 부분에 보시면은요, 여기 사대 그리고 교린이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과연 사대가 무엇이고 교린이 무엇이길래 여진과 그리고 다른 나라와 그리고 일본과 어떻게 교린 정책을 펼쳤고, 사대는 명나라에게 했는데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명나라의 관계입니다. 명과의 관계를 보시면은요, 태조 때는 우리 요동정벌 추진, 왜 명의 위화도 회군도 했었고요. 명과 처음에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태종 이후부터는 친선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명은 중국이 큰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명을 통해서 왕권을 확립시키고 그리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4대 외교를 펼치게 되는데요. 4대 외교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조공과 책봉이라는 건데요. 조공이라는 거는 교류를 하는 겁니다. 이 교류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요. 일종의 공무역으로서 물자가 오고 가는 그런 것이 바로 조공이라면요. 책봉 같은 경우에는 국왕이 이제 지위를 어디에게? 명에게 인정받는 형식적인 절차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가 인정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왕권을 확립시킬 수 있다 등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군육진과 관련된 건데요. 사군육진은요, 여진과의 관계입니다. 여진과의 관계는 교린 정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린은 이웃과 친하게 지낸다는 건데요. 그냥 마냥 친하게 지낼 수가 없으니까 바로 회유를 하고 꼬시기도 하고 강경 당당하게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회유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이제 귀순 같은 거, 귀순을 장려하기도 했고요. 제한적으로 교역 같은 것도 허용을 합니다. 하지만 강경하게 나왔을 때, 이들이 이제 노략질을 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여진과 관련해서 4군 육진을 개척을 합니다. 이 4군 육진이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죠. 오늘날 국경에 해당하는 이 4군과 육진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산지이고 너무 춥다 보니까 이쪽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강제로 옮기는 사민 정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민정책이라는 거는 요 아래에 있는 여기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북쪽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정책입니다. 거기 가서 너네 열심히 살아. 그럼 살면서 너네 국경에 오는 여진족들 막고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정책이 사민정책, 즉 사군육진 또는 귀순 그런 것들 통해서 여진과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 대한 제한적인 교역 같은 경우에는 일본 또한 교린 정책입니다. 일본 또한 강경하게 나갔을 때는 이종무를 통해서 대마도, 지금의 쓰시마 섬이죠. 대마도를 토벌하기도 했고요. 회유, 친하게 지내고 꼬시기 위해서는 삼포, 부산포, 제포, 연포 같은 3포를 개항하면서 제한된 범위에서는 교역을 허용하는 등 이제 교육책도 쓰기도 했다라고 이제 대외 관계를 정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란과 호랑의 국복 중에서 이제 이 왜군의 침략, 즉 임진왜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진의 침범과 외인의 소란이 빈발합니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을묘외변 같은 이제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일어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왜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비변사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변사를 설치해서 외인을 막으려고 하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반군수포로 국방력이 약화돼요. 반군수포가 뭐냐면요, 군역을 이제 옷감이죠. 옷감, 일종의 뇌물을 제공을 해서 군역에서 제외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시켜주는 이런 문제로, 군인들이 없죠. 군인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국방력이 약화되는 거는 뭐 당연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200여 년 동안 전쟁이 없다 보니까 이런 국방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쪼개져 있던 나라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의해서 전국시대가 통일됩니다. 통일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던 사무라이들을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요런 구실을 내세워서 조선을 침략하는데, 정명과도는 명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 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을 칠 테니까 명으로 가는 길 빌려줘 라고 얘기하는데, 4대 관계를 맺고 있던 조선이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조선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공격하자마자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당하는 와중에 선조는 의주로 피란을 가고 명나라한테 SOS를 칩니다. 하지만 이제 수군과 의병이 제해권을 장악하고 익숙한 지형을 통해서 이제 막아내는 거죠. 이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건 뭐 이순신 또는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곽재우, 이런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의병이고요. 여기는 이제 수군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자기 지역에서 끝까지 지킵니다. 왕은 이미 선조는 여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군과 함께, 명군이 오자마자 이제 같이 왜군을 교태를 하게 되는데, 휴전을 하자고 제의를 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너무 국력을 상실을 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전쟁에 이제 전승국이 누구냐를 얘기를 할 때 조선이랑 명나라랑, 조선은 우리가 막아냈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서로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전협상이 결렬되면서 다시 한번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정유재란이죠. 이 정유재란에서 이제 명량, 우리 그 영화 있죠, 명량,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어 합니다 라고 했던 그 명량에서 이 정유재란, 이 일본군들을 격퇴하고,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배군이 철수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요. 전쟁이 이렇게 끝나면은 그냥 끝나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외란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나라 뭐 인구가 감소되고 농토 황폐화되고 재정 궁핍되고 당연하죠. 문화재 소실되고 약탈당합니다. 그거는 뭐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게 도움을 준다고 원병을 보내고 나서 국력이 쇠퇴하고 여진이 성장해요. 그런 여진이 나중에는 청나라, 또는 이제 후금, 나중에 후금에서 청이 되죠. 후금에서 청이 되는데, 이 나라를 건국하면서 명나라를 압박하게 들어옵니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다른 막부, 에도 막부가 성립이 되면서 문화가 굉장히 발전합니다. 이 문화 발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바로 교과서에 안 나와 있지만 성리학이 이때 조선에서 전파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퇴계 이황과 관련된 논문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성리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 도자기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하게 됐다. 이런 문화들이 많이 발전하게 됐다. 하지만 이제 인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중종 다음에 인종 때 요때 많이 변했던 거 보이시죠? 그리고
농경지 같은 경우에도 외란 전후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경상도, 전라도 꼭 여러분이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도, 도표와 관련된 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임진왜란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의 이제 4대 교린의 정책, 그리고 조공책봉 관계, 그리고 외란의 경과, 그리고 결과, 영향,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